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작가 신일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토픽,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하니 동남아 여행할 때 조심할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물인데요. 이건 사실 동남아뿐 아니라 어딜 가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물을 갈아서 배탈이 난다고 하잖아요. 되도록 생수를 이용하되 반드시 뚜껑이 출고할 때 상태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얼음입니다. 얼음은 어떤 물로 얼렸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맥주 같은 걸 주문하면 기본으로 잔을 얼음으로 가득 채워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에 가든 노 아이스라는 말을 현지어로 먼저 배워서 항상 노 아이스로 주문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풍성한 먹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음식을 주문할 때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기피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더군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네, 먼저 이런 채소인데요. 가는 줄기에 잎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들이 이렇게 나 있죠. 얼핏 보면 우리나라 미나리와 비슷한데 잎의 모양이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예, 고수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면 기피하는 음식, 과일이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아주 특징적으로 생겨서 여러분들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이렇게 두툼한 껍질 전체에 이런 식으로 가시들이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일이냐고요? 잘 아시죠? 듀리안입니다. 이 듀리라는 말이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갈라서 먹어보면은 이러한 과육들이 누런 과육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걸 파헤쳐 보면 안에 씨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육은 사실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고수뿐 아니라 동남아 식당에서는 각종 채소가 접시 가득하게 푸짐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즐기지 못하면 동남아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되죠. 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역한 냄새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 해보는 과일, 듀리안이 있죠. 이 과일은 뭐랄까 화장실 냄새와 시궁창 냄새를 섞은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이나 공공시설에서 반입 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냄새 장벽을 극복하고 일단 맛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19세기에 찰스 다윈과 쌍벽을 이루었던 알프레드 왈라스라는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동남아 식생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그는 듀리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들면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카스타드와 크림치즈를 섞어놓은 환상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듀리안은 동남아에서 싸지 않은 과일입니다. 고급 품종인 무상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1kg에 15,000원을 훨씬 넘기기도 합니다. 그나마 아까 말했듯이 씨가 커서 과육은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일단 맛을 알게 되면 극강의 풍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일이 왕이라고 부른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고수나 듀리안을 못 먹는 건 생리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신적인 거부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동남아에 가시면 마음을 열고 고수나 듀리안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어딜 가나 생선 액젓을 즐겨 먹습니다. 베트남의 넉맘, 태국의 남플라, 라오스의 빠덱 등등등 나라마다 기본 양념으로 액젓을 사용하는데요. 아마도 채식 위주 식단에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지혜였을 겁니다. 태국 요리에서 우리나라 겉절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솜땀이라는 음식이죠. 영어 메뉴에는 파파야 샐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푸른색의 파파야를 잘게 채를 쳐서 갖은 양념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찧어서 만드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양념이 태국식 액젓인 남플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하다가 속이 느글거리면 한식을 찾게 되죠. 소도시라면 한식당은 없어도 중국 식당이나 태국 식당은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아쉬우나마 저는 태국 식당을 찾습니다. 쌀밥에다
뿌릭 남뿔라를 얹어 먹으면 속이 풀리기도 하고 합니다. 남뿔라에 매운 태국식 고추 뿌릭을 송송 썰어 넣은 건데요. 제대로 된 태국 식당이라면 공짜로 제공하거든요. 저번 시간에 라오스와 태국은 같은 인종이고 말도 서로 통한다고 했죠. 라오스에도 솜땀에 해당하는 음식이 있는데 땀마쿵이라고 부릅니다. 마쿵이란 게 파파야의 라오스 말이고요. 땀마쿵의 땀이나 솜땀의 땀이나 땀이 들어가는데 아마 둘 다 손절구를 땀땀땀하고 찢는 소리의 의성어라고 추측합니다. 파파야채를 절구에 찢는 이유는 양념을 잘 스며들게 하려는 것이겠죠. 라오스 땀마쿵은 대개 태국 솜땀보다 더 맵고 맛이 강렬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 어디서나 만나는 양념이 있어요. 바로 쌈발 소스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레몬그라스를 넣고 역시 꼬백이라는 화산암으로 만든 손절구에서 찢고 으깨어 만드는데 액젓 대신에 발효시킨 새우 파우더를 넣습니다. 쌈발 양념 하나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거뜬히 비울 만큼 맛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 전체가 발효한 해산물을 사용하는 젓갈 문화권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는 액젓보다도 콩을 발효시킨 된장이나 간장을 주로 사용하는 간장 문화권이죠. 어느 나라에서든 국수는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길고 가늘어서 작은 화력으로도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고 바쁜 노동자들이 격식 따지지 않고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국수를 요즘 10,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파는 걸 보면 저는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본래 국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남아 하면 쌀국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쌀국수 하면 베트남의 쌀국수 퍼를 떠올립니다. 퍼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건 슬프지만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5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점령당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이 각지에서 조그만 식당을 열어서 생계를 꾸렸는데요. 제일 만만한 음식이 퍼였죠. 그래서 세계에 퍼진 베트남 쌀국수는 비교적 담백한 하노이식 퍼박이 아니고 고명이 많고 걸쭉한 사이공식 퍼남입니다. 동서남북의 베트남 발음이 동떠이 남박이거든요. 퍼박은 북쪽 국수, 퍼남은 남쪽 국수를 말합니다. 사실 동남아 전역의 국수 대부분이 쌀국수입니다. 첫 시간에 말했듯이 동남아라는 지역이 공통적 특징 하나가 쌀 농사 문화권이라는 점이 당연한 거죠. 베트남 퍼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오스의 카오피 악센, 태국의 팟타이, 미얀마의 모힌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쌀국수입니다. 사실 동남아 여행을 하면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쌀국수는 꾀이띠어우인데요. 한자로 쌀과의 국수조, 과조를 복건 발음으로 읽은 겁니다. 19세기에 집중적으로 동남아로 흘러든 중국 이민을 따라 퍼진 음식입니다. 19세기에 흘러들어온 중국 이민의 절대 다수는 아무런 재산 없이 오로지 노동력으로 먹고 살던 쿨리들이었거든요. 항구에서 짐을 나르거나 광산에서 주석을 캐내는 일자리가 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웍이라는 중국식 프라이팬 보신 적 있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철모처럼 생긴 여기다 되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죠. 이렇게 깊은 것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넓은 프라이팬처럼 얇은 것도 있습니다. 깊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무쇠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가는데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이죠. 이 웍에다가 쌀국수와 그때 구할 수 있는 온갖 재료에 간장이나 오이스터 소스를 넣고 달달 볶아서 내는 게 꾀이띠어우입니다. 동남아 어느 도시에나 꾀이띠어우를 파는데 아무래도 에어컨이 잘 된 고급 식당보다는 길거리 가게에서 땀을 흘리면서 먹는 게 제맛이죠. 쿨리들의 이민사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중국인들이 동남아에 들고 온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빠꾸떼라는 탕 요리인데요. 돼지뼈에 각종 향신료와 한약재를 넣고 끓이는데 음식 이름에 차가 들어가 있는 건 반드시 차를 함께 내오기 때문입니다. 한방적으로 돼지고기와 차가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나요? 동남아의 더위에 지쳤을 때 보양을 한다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꽤 맞거든요. 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바쿠테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 이민들이 곳곳에서 돼지고기를 끓여 파는 광경은 좀 야릇하죠. 역사상 말레이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여러 번 인종 대립 사건이 벌어지긴 했어도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의 관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음식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인 역사와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대사에서 조선과 일본의 역사가 엇갈렸듯 동남아에서는 미얀마와 태국이라는 두 강국의 엇갈린 근대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